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한 주 동안의 서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뉴스를 되짚어보는 홍순목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신세계 그룹에서 SK 와이번스를 인수했습니다. 보통 야구단 하나 주고받는 것 평범한 뉴스죠. 더군다나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랫동안 SK 와이번스 응원했는데 SK가 인천 버린 거 아니야? 하면서 좀 실망하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신세계 그룹에서 SK 와이번스를 인수한다는 것을 공식 발표하면서 프로야구 팬들의 야구 보는 즐거움을 위해 자사의 고객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한 라이프스타일 센터로 야구장을 진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돔구장을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돔구장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주민들이 찾아봤는데 그래서 주목된 곳이 청라의 스타필드 공사 현장입니다. 청라 스타필드 대지가 약 5만 평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문화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레저공간 등이 포함된 대형 복합 쇼핑몰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돔구장이 하나 더 있다면 이거 완전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야구 관계자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야구단을 운영하는데 돔구장을 만든다? 이건 너무 과도한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가 있나 없나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스타필드가 있잖아요. 유통. 거기다가 인천에서 인천 터미널 거기 신세계가 하던 것 롯데한테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인천 상권을 되찾아오겠다고 청라에다 스타필드를 짓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돔구장을 만든다. 이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인천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 돔구장에 대한 인기가 엄청 올라가서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월 마을에 관한 뉴스입니다. 일명 색가루 마을이죠. 2019년 11월 달에 환경부로부터 여기는 주거가 부적합하다 이런 판정을 받은 그런 마을인데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고 방치돼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 4월 마을에 사는 한 주민이 인천시청 온라인 커뮤니티에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주거 부적합 4월 마을 즉시 이주 대책 수립 및 이행 강력 촉구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 게시글에 따르면 주민들이 1992년부터 30년간 수도권 매립지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 환경 오염물질로 무방비로 노출돼서 호흡기 질환이나 아토피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 8년간 122명 주민 중 20명이 암에 걸렸고 이 중에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2019년 11월 달이니까 지금 1년이 넘게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코로나19 사태 핑계만 대고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 이제 지난 12월 달에 2020년 12월 달에 가천대 길병원 연구팀에서 진행한 대기 환경 조사에도 모두 기준치가 초과된 것으로 나왔고 주민들 건강 상태에도 이상 소견이 다수 확인됐다. 그러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그런 청원의 글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부터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수도권 매립지 주변 자연불악 환경 개선 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올해 10월 달 나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환경 개선 이거 되겠느냐? 거기에는 주민들보다 공장이 더 많아요. 무슨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냐? 아예 그거 용역할 것도 없다. 주민들 이주 대책 세워주고 그 마을 개발을 해서 아예 그 공장을 다 없애야 4월 마을 주민들도 살고 그 인근에 아파트들 많이 지금 짓고 있고 또 몇 년 안에 또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마음 놓고 입주를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천시 관계자 꼭 들어봐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대체 매립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지난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대체 매립지를 공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게 위탁을 했는데, 최근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가 무려 41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성이 참 특이했습니다. 서울시에서 21곳, 경기도에서 14곳, 그리고 인천시에서 6곳의 기초자치단체자 관계자가 참석을 했다는 것이죠. 서울시에 어디에 대체 매립지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인천시? 인천시도 이미 대체 매립지 이거 옹진군 영흥면 발표했지 않습니까? 반발하고 있잖아요. 좀 맞지 않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14곳, 여기는 좀 이해가 가죠. 뭐 거기에는 그만한 땅을 가진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뭐 설명회를 하고 있으니까 진행은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참 인천시가 마음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잘 되면 그 뭐 서울시, 경기도 따로, 뭐 인천시 따로 이렇게 해서 그냥 민원만 넓혀놓은 꼴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인천시 주장하는 매립 종료, 이거 지켜질까 말까 고민스러운 것이고요. 이날 설명회에서는 장기적으로 대체 매립지 대상 지역에 주는 지원금 규모는 3조 3천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고요. 이 숫자 3조 3천억 원은 경주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지원 규모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주민들 50%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토지주의 70%의 동의, 3개월 동안 가능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에 있는 G타워에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하나건설, 대림건설, 극동건설 등 건설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뭐 때문이냐? 지난해 12월 달에 착공한 제3연유과 관련해서입니다. 이 자리에는 뭐 그 건설사들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지역에 있는 건설사들을 좀 많이 참여를 시켜달라. 그리고 자재 이런 것도 지역에 있는 그 자재를 이용해 달라. 이런 단순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 기사가 주목을 받는 것은 지금 지난번 착공은 물량장을 조성하는 우선 시공분 3공구가 착공을 했고, 이제 점차로 그 공구를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건설사들이 공사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2공구 공사를 위한 그 시공자 입찰에서 유찰이 됐다는 거죠. 그게 지금 2025년도에 개통을 하기로 목표를 잡았는데, 이렇게 유찰이 되면 시간이 점점 흘러가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이래서 이날 그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 건설회사 임원들을 불러놓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달라, 입찰에 참여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2공구 낙찰자를 구해서 공사에 빨리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거 크릴로드 사업인데요. 이 크릴로드 사업, 당하동에 지금 KCC 아파트부터 당하동에
현대 힐스테이트 4차까지 구간 한 1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기간에 살수 장치를 이용해서 그 도로를 닦아내면 미세먼지, 한참 우리 그때 미세먼지에 대한 그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겠다 해서 시공사도 선정하고 선급금도 5억 원 이상 업체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그 클린로드 사업 시작하자마자 업체 특혜 시비가 일었고 또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지금 공사 중단된 지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선급금을 회수도 못하고 공사를 할 건가 말 건가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서구는 말이죠. 사법기관의 수사와 인천시의 백석 고가고 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선급금 회수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배경에는 인천시가 그 백석 고가 있어요. 그 백석 고가를 원래 소음이 많아서 그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 소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돔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용역 결과가 나와서 돔을 설치해도 된다 이러면은 살수 장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클린로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서구가 무리하게 이거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러다가 이 사고가 난 겁니다. 구민의 혈세 5억 3천만 원인가요?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아직 회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그 회수 결정을 내리겠다 그러는데 지금 현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얼마 남았습니까? 올해 지나면 내년부터는 선거 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빨리 회수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 좀 안심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새로 일 벌이는 것보다도 이제 벌인 일 이제 완결시키거나 또 이거 정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다. 언제 회수할 것인가 이런 기사가 올라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공공배달앱에 관한 사항인데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우후죽순 공공배달앱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배달 특급을 출시했고요. 서울시는 제로배달 유니온 그리고 전북 군산인가요? 배달의 명수. 이 배달의 명수를 본따서 경기도에서 배달 특급을 만들었다 그래요. 우리 서구도 배달 서구, 또 인천시 연수구도 있고요. 엄청 많은 곳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목적은 그런 거였죠. 가맹점주들이 높은 고율의 수수료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공공 배달앱을 만들어서 그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두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오늘 이 뉴스에서는 말이죠. 과연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한 것이냐? 계속 스스로 자생 능력을 갖고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인천 같은 경우도 말이죠. 지금 인천 이음카드 10% 캐시백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 이음카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배달 거기 안에 배달 서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낮추면 주민들이 이용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연간 3천억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이거 이음카드 유지할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이 가격이 말이죠. 메뉴 가격이 민간보다 이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민간하고 메뉴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민간 배달 앱을 더 이용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코로나19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 이런 거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으니까 거기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활성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 다음 지방자치단장이 이거 똑같은 생각으로 그걸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매년 뭐 대단한 액수의 그 캐시백 비용 있죠. 인천시 올 예산 3천억 넘습니다. 그 투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때도 투입할 여력이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몇 가지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뉴스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어떻게 누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유튜브 그 어플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 위에 상단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데 그게 검색입니다. 그 검색을 눌러서 제 이름 홍순목 이렇게 치시면 제 채널이 나오는데 그 채널 옆에 빨간색으로 구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구독 버튼을 한번 터치하시면 구독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올린 영상 또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주일이 시작되고 2월 달로 접어드는데 1월 달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2월 그리고 한 주의 출발 여러분들 힘차게 출발하시고 또 이번 달보다 더 좋은 달 또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